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전일이라고 하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한, 이런 모습과 좀 다르게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시가가 좀, 오르나 싶다가 다시 다 이제 회복해 버리는 이런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코스닥은 좀 좋았던 모습입니다. 근데 회원분께서 좀 이런 질문을 좀 했는데요. 뭐 오늘 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헬릭스미스라든지 신라젠, 뭐 HLB 등을 좀 매매하는 건 어떠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만약에 우리 시장이 어떤 저점에 좀 와 있는 상태이고 분명히 좀 더 이상 빠질 어떤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상태를 한 상태에서 코스닥 쪽에 특히 어떤 일부 종목들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과도하게 어떤 빠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금세 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또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헬릭스미스 차트를 한번 좀 보면 뭐 이런 거죠. 코스닥 지수로 볼게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 특히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이 좀 더 과한 그런 모습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멋지게 상승하는 구간과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EPS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계단식으로 EPS가 혹은 어떤 기대감들이 내려앉는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훨씬 강하게 올라갑니다. 보통 이렇게 위에서 훨씬 강하게 퍼폼을 내다가 EPS나 이런 것들이 하락할 어떤 염려, 기대감이 좀 빠지는 구간에 오면 이 밑으로 훨씬 심하게 빠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일단 심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최근에 어떤 빠진 부분이 실제 이 어떤 적정 주가, 그러니까 EPS와 어떤 PER의 어떤 적정 이 가격 구간을 이라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너무 많이 빠지면 일정 부분 반등할 것이고, 너무 많이 빠지면 반등할 것이고, 상승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적정 가치 대비 너무 올라가면 또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면 조정을 받고, 이런 뜻이 최근에는 일단 어떤 적정 주가 대비해서 제약바이오가 특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주가 정도 가격까지는 반등하겠지만 그 이상에 가면 그 개별 종목들은 많은 변동성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신약 관련한 종목들은 더 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약바이오들이 너무 빠진 이런 상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고, 거의 더해서 우리 시장까지도 어떤 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코스닥 레버리지가 만약에 일정 부분을 해소한다면, 그러니까 저희의 처음에 생각은 뭐 전저점이라든지 혹은 전 고점 많이 가서는 그 이전의 것들, 그러니까 한 12,000~13,000원에서 한 18,000원, 뭐 요 언저리까지만 가준다면 뭐 너무 좋겠죠. 근데 일단 시장이 많이 빠진 부분을 해소하는 데까지는 저는 오히려 ETF가 더 안전하다라고 보고요. 그 이상의 실제 주도주가 나와서 시장을 끌고 갈 때는 그 다음은 주도주로 바꾸는 게 안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시장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할 때는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같이 오르거든요. 그럴 때는 주도주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차라리 ETF가 나을 수 있고, 일정 부분 가격 메리트가 해소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주도주들이 움직이니까요. 그때는 치고 나가는 애들이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과 함께. 그럴 때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교환해서 매매를 이어가는 게 맞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좋은 내용이긴 했지만 이것이 뭐 진짜 뭐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축소해서 통계를 좀 범위를 좀 축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오늘 뭐 주평가 부평가 어떤 지표인 12개월 안정성 유효성 모두 입증했다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 실제 어떤 무언가가 나오려면 한 1년 정도 이상은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강한 반등에 너무 이게 마음을 뺏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고 싶다면 지수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ETF로 매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무튼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월 10일, 11일 이후 그러니까 다 이번 주 목금 정도가 좀 지나봐야 일단 관망세들이 좀 풀릴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뭐 일단은 큰 어떤 이변이 없는 한 뭐 하락은 일단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계속 많이 여쭤보시는 게 PMI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진짜 실적이 어떤 진짜 바닥일까? 저점을 통과했을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이제 진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우리 시장 더 엉클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 말씀도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 고민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을 이제 좀 하면서 과거에 이제 작성했던 이제 모아놨던 이런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카페에는 올리지는 않았었는데요. 왜냐면 카페에다가 그림을 올리지 않고 그림으로써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경기 선행 지수를 이야기해서 연초에 2019년 연초에 경기 선행 지수들이 이렇게 반등하는 때에 대한 모습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는 일단은 어떤 느낌이냐면 현재 어떤 시장이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국면이라고 하잖아요. 금융시장의 어떤 사국면을 표현하는 뭐 이런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우라카미 구니오의 뭐 금융시장 어떤 사국면을 표현한 것처럼 미국과 일본, 유럽 그리고 중국이 현재 위치는 어디일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봤었을 때 한 이 정도가 그러니까 연초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 때 이런 정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주가의 모습이 아니라 경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은 이제 고점을 지나서 이제 좀 꺾이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일본은 이 이전에 꺾였죠. 한국과 중국은 벌써 그 전부터 꺾이기 시작했었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이것을 이제 이 표가 작성된 지가 벌써 한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은 중국은 슬슬 올라오고 한국도 좀 올라오고 있고 유럽은 이만큼에 와 있고 미국과 일본도 조금 더 내려온 이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요 당시 때 어떤 모습이었었냐면 PMI를 좀 보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따로 그 당시 때 거를 빼와서 이제 본 건데요. 요때 미국 지수가 미국 경기가 요때가 언제였었냐면 50이 여기였으니까 꺾이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PMI가 보면
이렇게 50과 뭐 60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정도의 모습에서 요 연초에 그러니까 상반기 때 요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러니까 PMI가 50을 깨지 않는 선. 근데 지금은 50을 깬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50을 깬 상태였었어요. 깬 상태. 그리고 EU 같은 경우도 이제 깬 상태였었고, 그 당시 때 중국은 한번 세게 깼다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은 이런 모습이죠. PMI가 깼다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제 확실히 반등에 성공했고 아주 강하게 급등하고 있는 제조업 PMI가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의 모습은 중국은 조금 더 이만큼 왔을 것 같고, 한국도 바닥 혹은 요 언저리까지는 온 것 같아요. 미국은 더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2016년, 18년 이후에 어떤 경기가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요때 많이 가장 고민했던 게 도대체 한국 증시가 미국을 커플링 하는 것인지 중국을 커플링 하는 것일까, 뭘까,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오히려 중국과 더 커플링의 모습이 좀 있었던 것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요 당시 때, 그러니까 이 상반기 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선진국의 어떤 통화학장 정책들이, 그런 기조들이 계속 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고용 회복이 고용이 이런 좀 회복되는 이런 안정적인 모습들, 경기가, 그런 안정적인 경기가 좀 유지할 것으로 좀 보였지만, 우려됐던 거는 제조업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이런 좀 우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만 국가별로 좀 본다면 경기의 저점은 특히 우리와 중국은 확인이 이번 연도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것이 최근 2016년도, 18년 그리고 2019년도까지 넘어오면서 약간의 차별화가 좀 발생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 지나고 나면 확인하는 것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가는 이 경기의 선, 이 파란 선과 다르게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이 고점과 경기의 고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점으로 표현한다면 이 주가의 저점과 경기의 저점은 다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경기가 실제로 저점을 찍으면 주가는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었지만 이미 경기는 그 당시 때 한참 계속 확장되고 있는 이런 구간들. 그래서 이 차가 나기 때문에 항상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항상 뒤늦게 알 수밖에 없고 항상 좀 의아해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을 고점에 물리게 하는 이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꼭 뭐 여러 가지 어떤 경기를 보는 어떤 국면들이 있을 건데요. 가장 좀 심플한 것이 네 개의 국면으로 나눈 뭐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금융장세, 뭐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뭐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들, 어떤 전설들의 어떤 장세를 판단하는 방법들을 다 존중하고요. 근데 요것이 이제 가장 좀 심플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범위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럴싸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상세하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의 경기는 요 언저리가 아닐까라는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실히 지났다라고 봐요. 바닥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금융장세에 들어간 것이고, 이 금융장세가, 즉 유동성 장세가
성공한다면 실적들이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는 이런 다시 이제 실적 장사로 가는 이런 모습들인데 우리는 중국보다는 후행하지만 비슷하게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이 저점 근처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판단을 좀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PMI를 보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PMI로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시장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출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어떠한 경기 내용이 우리의 주가가 조금 더 잘 맞거든요. 차라리 만약에 우리의 어떤 지표를 보고 싶다면 저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를 좀 보는데요. 흐린 색입니다. 경기선행지수가 최근으로 좀 보면 세 번의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현재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한 번 반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났고 최근에 다시 8월경쯤에 반등이 나와서 아직 발표 나온 것으로 보면 아직은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추세적으로 좀만 가주면 시장은 좀 뭐 많이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언제냐면 뭐 이런 겁니다. 이 구간이 코스피로 좀 보면 여기 코스피를 보면 이때 선행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언저리 때가 한번 또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언저리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잠시만요. 저도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렇죠. 예, 맞네요. 예. 그렇죠. 요 언저리 구간, 뭐 거의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맞을 수는 없지만, 그 언저리 때의 경기 선행지수와 그리고 뭐 코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어떤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아직까지는 뭐 나온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코스피의 어떤 조정은 하락은 조정으로 보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미국 경기가 조금 저조하더라도 중국의 경기가 좀 살아난다면 우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번 볼까요? 뭐 상해 종합지수의 어떤 변곡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이렇게 꺾이는 이런 변곡점들 그리고 대만 각건도 볼까요? 대만 각건의 꺾이는 모습은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뭐 거의 얼추 조금 비슷한 모습이 나오죠. 코스피의 변곡점들도 보면은 잘 맞죠, 이렇게 변곡점들이.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좀 살아난다면 우리 역시 뭐 우리도 실적의 바닥을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PMI 지수는 꺾였지만 미국의 PMI 지수는 꺾였지만 중국의 PMI 지수는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어떤 과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PMI 지수가 50을 깼는데요. 아주 큰 시장의 어떤 시스템 붕괴가 아니라면 미국 역시도 과거의 긴 어떤 흐름을 보면 PMI 지수가 50을 깼을 때 그때가 저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기의 저점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질문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저희의 생각은 일단은 경기와 주가는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 경기에 대한 어떠한 신문 어떤 기사들에 의해서 주가를 판단하면 항상 늦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나중에는 오히려 역으로 이 기사로 주가를 보면 꼭지이고 아주 늦은 경우들이 오히려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이렇게 말로만 했던 건 아니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그죠? 요때 1차적으로 아주 비중을 무겁게 해서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때 좀 코스닥 레버리지를 많이 좀 매수해보자라는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비율로 좀 매매를 또 하긴 했죠. 근데 아마도 일정 부분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회복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이 올라가면 많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지수를 보고 이제 만약에 어떤 레버리지를 매매했다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빨리 나오든지 아니면 변동성을 내재화해서 홀딩해서 좀 오랜 호흡으로 좀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나눠야지 레버리지 상품을 어색하게 이도저도 아닌 식으로 매매하면 이게 본전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내일도 시장이 열리고 그 다음은 휴장인데요. 뭐 내일도 시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떨지 모르겠고 일단 미국 시장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요. 오늘 밤에 열리는 시장도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는 벌써 많이 회복을 했고, S&P라든지 나스닥, 다우 반등은 했지만 아직 거래량이 좀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한 반응은 10월 10일이 좀 지나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코스피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까지는 코스닥이 일정 부분의 랠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안 되어 있다면 차라리 코스닥 레버리지를 잠깐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저점에 대한 것과 주가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경기 저점은 우리나라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은 경기를 저점을 지나갔다라고 보고요. 우리는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